이번 아이템은 자생종인지 외래종인지 애매한 나무들을 잡아봤어요. 이 꽃 사진을 볼 때 생각나는 나무 없어요? 무궁화. 홍배. 아니 저희 같은 식물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야.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식물을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는 맹가이버입니다. 오늘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능수버들과 수양버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하구님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농나무과 나무를 좀 정리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 농나무과 나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우리 자생종인지 아니면 외래종인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나무들을 아이템으로 잡아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나무들이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발견된 왕찔레나무라는 것과 목포시 유달산에서 발견된 황단나무, 고흥군의 산지에서 발견된 단풍잎 복분자, 그리고 태안군과 군산 쪽에만 한정적으로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먹넌출과 청사조, 이렇게 5가지 나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나무들이 자생종인지 외래종인지 알쏭달쏭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찔레나무 같은 경우는 거제시 해안가 근처 언덕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고, 황단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목포 역시 항구 도시잖아요. 바닷가 근처 유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자라고 있고, 단풍잎 복분자 역시 고흥군이 바다 근처죠. 그리고 먹넌출과 청사조 역시 태안반도 해안가 근처가 되겠죠. 이 공통점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들일까? 발견이야 최근에 된 나무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건 꽤 오래 전이라고 그 현지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자라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그 항구 도시 외인들, 외국인들, 뭐 일본인이든 서양 사람들이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뭐 항구 도시니까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외국 자생지에서 이 나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처 산이나 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이 다분해요. 항구 도시 주변에 자라는 나무들이라는 게 자생 여부가 불확실한 이유로 들 수 있는 거는, 이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자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생종인 경우에는 만약에 유달산을 예로 들면 유달산 곳곳에 이렇게 퍼져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황단나무 같은 경우 축구장보다도 약간 작은 면적, 그 면적 안에서 수십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들여와서 심었겠구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부터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5가지 나무들은 모두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생종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외래종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의문과 고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보셨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왕찔레나무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왕찔레나무라고 하는 건 장미과 덩굴 관목이에요. 이 왕찔레나무가 지금 현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외래식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찔레나무가 처음 인지되고 발견됐을 때만 해도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종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왕찔레나무 역시 그 경남 거제시의 바닷가 근처에 약간 비탈진 사면, 언덕배기 같은 곳에 그렇게 많지 않은 개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곳 외에 발견되는 곳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곳에만 큰 덩굴을 이뤄서 자라는 것이 한 4군락, 5군락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결실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토착화, 자생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그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이 맞다고 봐요. 이 왕찔레나무의 자생지는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라오스, 베트남 그 정도인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열대 식물 내지 열대 식물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이제 남부지방은 아열대 기후가 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찔레나무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조건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이 관련 논문이 식물분류학회지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이 나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름들이 이제 왕찔레, 왕찔레나무, 거제 왕찔레나무, 푸른 왕찔레나무, 그리고 푸른 거제 왕찔레? 이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왕찔레나무라는 이름이 정명으로 등록이 되게 됐어요. 이 왕찔레나무의 학명은 로사 라이비가타 미쇼라고 합니다. 라이비가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짝이고 광택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털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반짝이고 광택이 있고 털이 없다는 거는 나무 어느 부분의 특징을 말하고 있을까요? 잎이요. 그래요. 잎이에요. 잎이 굉장히 앞뒷면 모두가 반짝반짝거리고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라이비가타라는 종소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꽃 사진을 좀 봅시다. 이 꽃 사진을 볼 때 생각나는 나무 없어요? 무궁화. 무궁화가 웬 말이냐. 저 저번에 봤던 손수건나무 생각나요. 아니 이 꽃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동백. 동백.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야.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제주 찔레라고 이름이 바뀐 예전에 돌가시나무라고 부르던 나무예요. 덩굴성인데 이 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찔레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 왕찔레나무. 왕찔레나무. 그러니까 왜 왕이라는 접도가 붙었겠어요, 이름에? 꽃이 커서요. 뭐보다? 그냥 찔레나무. 그렇지. 그 찔레꽃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는 찔레꽃하고 꽃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왕찔레나무와 찔레꽃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놓고 찍은 거예요. 이 왕찔레나무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고 찔레꽃보다 4-5배 정도 크다고 해야 될까? 꽃만 떼서 본 건데 야 이게 4-5배 이상이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뭐 왕자 붙일만 하죠. 요거는 이제 꽃받침 부분을 비교하려고 본 건데 왕찔레나무는 가시 모양의 샘털로 덮여 있고 얘들도 샘털이 나 있어요. 이 꽃받침에. 왕찔레나무는 꽃받침이 개화기 때는 이렇게 펴져 있죠. 근데 찔레나무는 뒤로 좀 젖혀져 있는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자, 잎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전체를 잎차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잎차례 하나에 이 작은 잎이 3개가 달려요. 이런 걸 삼출엽, 3개의 잎이 모여나는 잎차례를 삼출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다른 찔레나무 종류들, 뭐 찔레꽃, 돌가시나무, 용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지. 상당히 특이하지. 그리고 찔레꽃의 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복엽,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긴 모양 겹잎, 새깃 있죠? 이렇게 새깃처럼 작은 잎, 소엽들이 몇 개씩 나 있는 잎차례. 이걸 우상복엽이라고 하거나 깃골 겹잎이라고 해요. 그래서 꽃 이름이 왕찔레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찔레나무의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눈부터 봅시다.
자, 겨울눈은 꽃눈과 잎눈이 합쳐져 있는 혼합눈이에요. 섞인 눈. 얘들은 이제 5월에 꽃이 필 때 관찰한 겨울눈인데 생기고 얼마 안 된 겨울눈 상태인 거지. 연한 연두색을 띠고 있고 입자루 기부에 타겹 2개가 보이죠. 이 타겹 2개에 쌓여 있는 게 바로 겨울눈이지. 그러니까 이 타겹은 겨울눈을 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겨울눈에서 잎을 하나 떼가지고 관다발 자국을 관찰했어요. 오히려 성숙한 겨울눈에서는 잎 자국하고 관다발 자국이 잘 안 보이거든. 성숙한 겨울눈에서는 오히려. 장미과 식물들은 이렇게 관다발 자국이 3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직전 겨울눈. 장미 속의 나무들의 겨울눈은 잎 자국도 선명하게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고 겨울눈도 특히나 얘는 또 상록수라 겨울눈을 관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얘도 이제 아직은 성숙하기 직전의 겨울눈인 거고 잎 자국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까는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꼭 갈매기 모양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성숙한 겨울눈과 잎자국. 잎이 있고 잎자루가 이렇게 일년직 새로 생긴 가지에 붙으면서 이 잎자루와 일련된 가지 사이에 겨울눈이 생기죠. 잎자루 기부에 생긴다고 해서 이제 옆액, 잎 겨드랑이에 겨울눈이 생겨요. 타겹 2개에 쌓여 있고 눈비늘 조각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눈비늘 조각이 벌어지면서 새순이 나오는 모습이죠. 눈비늘 조각 벌어지고 새순 올라오기 시작하고 적색을 띠기도 하는데 녹색을 띠기도 하고 점점 새순이 펼쳐지고 있어요. 삼출엽이 뚜렷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소엽 3개 달린 모양이 잎차례가 어린 잎으로 이제 형태를 완전히 갖췄어요. 삼출엽의 형태를. 보면은 새순일 때도 어린 잎일 때도 털은 전혀 안 보여요. 보면 뒷면도 반짝거리죠. 처음부터 겨울눈에서 나올 때부터 털이 전혀 없어요. 이게 자라면서 털이 탈락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성숙한 잎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어긋나게 달리죠. 잎차례 하나에 달려있는 이 소엽을 보면 양옆으로 달려있는 것들보다 끝에 달려있는 잎이 조금 더 크죠. 얘들을 이제 정소엽이라고도 해요.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잎 표면에 털이 하나도 없죠. 진짜 털은 하나도 없고 반짝거리고 잎 끝은 길게 늘어지면서 약간 늘어지면서 뾰족한 형태고 잎 기부 쪽은 이렇게 둥근 형태이거나 넓은 쐐기 모양인 경우도 있고 잎 뒷면은 백록색, 녹백색. 역시 뒷면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중앙맥이 있고 측맥이 있고 자잘한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잔맥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잎자루를 볼 건데 좀 특이한 게 보여요. 잎자루 위쪽에 가시가 하나 보이죠? 뾰족한 가시가. 근데 가시는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2개가 달린 경우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잎자루 아랫면은 둥근데 잎자루 윗면은 홈이 깊게 파여져 있죠. 이거는 작은 잎자루에도 홈이 깊게 파여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선형 타겹이라고 해요. 선형 타겹이 2개가 양쪽에 있는데 샘털 비슷한 거치라고 해야 될까? 거치가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왕찔레나무 개화기 모습을 좀 사진 감상하듯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잎들이 이렇게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꽃잎이 시들어가지고 열매 단계로 들어간 것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5월 중순이니까 5월 초순 정도에는 수분 전의 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요 꽃 정도가 이제 그 수분 전 꽃이고 주변에 있는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죠. 수술들이. 요거는 이제 꽃망울이 아직 남아있는 것. 5월 하순에도 꽃이 펴 있겠지. 이렇게 꽃망울들이 보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5월 한 달 전체가 개화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꽃들은 이제 여기 보면 요 수술들이 있고 이 가운데에 암술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수술과 암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예요. 이렇게 백색 꽃잎이 5개가 돌려가면서 나 있고, 자, 꽃 아래쪽을 보면 이게 이제 꽃받침인데
가시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시라기보다는 샘털, 애초에는 샘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샘털이라는 거는 이제 털 끝에서 꿀 같은 거 이렇게 분비를 해가지고 그 곤충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꽃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꽃가루 바지, 수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수술수는 꽤 많다라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관찰 과정에서 많은 수술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몇 개나 될까 이게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술대를 보려고 한 건데 이 수술대에는 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꽃가루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수분기이기 때문에 꽃밥이 터져가지고 터진 꽃밥에서 나온 꽃가루들이 날아다니면서 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또 이제 그 암술 경우도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몇십 개는 될 것 같아요. 미백색 내지 연한 황색인 것도 보이고 흑갈색인 것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분이 이루어지면서 꽃가루 바지가 되면 시들어가는 암술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암술머리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열매가 수십 개가 달려 있어.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열매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별 모양 꽃받침이 보이죠. 꽃받침 가장자리에 가시 모양의 샘털이 보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그 달달한 액이 분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곤충을 유인을 하고, 꽃받침 조각 가장자리에 보이는 얘들은 좀 가늘죠. 이 꽃받침통 자방부에 나 있는 털들은 조금 두껍고 억세 보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시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약간 목질화하면서 가시로 변해가요. 그리고 이제 가지나 줄기 쪽에 이제 가시로 남게 되면 엄청난 갈고리 모양의 가시로 변하니까 걔들은 걸리면 작살이지. 그 자방부를 이렇게 잘라봤어요. 열어봤어요. 이 암술머리들이 하나하나가 다 열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서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여기 암술대, 여기 널쩍한 요 부분이 자방. 이렇게 자방들이 수십 개가 꽃받침통 안에 쌓여서 보호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방 하나하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꽃받침통 하나에 들어있는 암술들. 자방은 연한 녹색빛이 보이죠? 털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자, 이게 이제 5월 중순에 수분을 마친 꽃이 시들어서 꽃잎이 떨어지고 초기 열매가 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꽃잎은 떨어졌는데 시든 수술들은 아직도 남아있네. 좀 더 시든 수술들이 보이고 수술들이 완전히 탈락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초기 열매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건 5월에 본 초기 열매들이고, 얘들은 이제 10월 초중순에 본 미성숙한 열매들. 보면 아직 성숙하기 전이에요, 열매가. 꽃은 그렇게 많이 폈는데 열매는 많이 달리질 않아요. 꽃일 때 하고 달라진 게 있지 않아요? 저거 샘털이 완전히 빨개졌어요. 가시가 돼버렸지 이제. 샘털이 가시로 변해버리거든. 자, 보면 약간 노란 빛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녹색 내지 연한 녹황색을 띄어요. 아직 성숙하기 전에 열매들은.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꽃에서 열매로 넘어가는데 제대로 열매로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쭉정이들. 그러니까 지난해에 폈던 꽃에서 생긴 성숙하지 못하고 말라버린 열매 쭉정이들이 남아있는 거지. 이 꽃자루도 거의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지, 이렇게. 얘도 쭉정이 열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숙한 열매들을 볼 거예요. 적색과 오렌지 빛깔이 섞인 열매로 변했어요. 11월 중순경에 이제 그 관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빛깔이 성숙하면 적색 빛깔이 섞인 오렌지색으로 변해요. 암술머리가 시든 상태로 조금 남아있죠. 그런데 이게 11월인데 이게 진짜 완전히 익은 걸까 싶기도 해요. 근데 외국 자료들을 보면 이 빛깔이 성숙한 열매 빛깔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얘들은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2월에 관찰한 열매들이에요. 보면 색깔이 더 진해졌죠. 얘는 완전히 빨개. 이게 오히려 더 성숙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확대해서 보면 약간 자글자글해지고 있다는 거지.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시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본 게 성숙한 열매가 맞긴 해요. 11, 12월이 열매로서 성숙하는 것 같고, 이 2월에 이제 이건 묵은 열매들이고, 꽃받침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묵은 열매에서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5월에 그 개화기 때 찍은 묵은 열매. 꽃이 필 때까지 남아있던 그 전해에 달렸던 열매가 시들어가면서 남아있는 상태지. 얘는 정말 빨갛죠. 특이한 거는 가시들이 떨어졌어요. 얘도 5월까지 남아있던 그 쭉정이 열매.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번에 이제 열매하고 씨앗을 보는데 사실 이게 씨앗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숙한 열매들인데 길이가 2.5cm 정도 되네. 이 성숙한 열매에서도 암슬머리 흔적은 보여요. 열매를 반으로 갈라본 건데 사실은 이 모습을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긴 하지만 식물학에서 얘기할 때는 위가 가짜 열매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건 뭐냐면 요게 우리는 이제 씨앗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꽃의 구조를 볼 때 봤듯이 꽃받침통 속에 들어있던 자방이 변한 거잖아요. 이게 열매인 거지 사실은. 요것들이 실제로는 열매고 요걸 싸고 있는 이것은 위과 가짜 열매. 그러니까 가짜 열매라고 하는 게 열매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지. 사람들은 씨앗이라고 부르기가 아마 좀 더 친숙할 것 같기는 해요. 이 가짜 열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게 열매들인데, 요게 이제 진짜 열매들. 아까 그 수십 개였죠, 암슬들이. 그러니까 수십 개의 열매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대로 성숙하는 열매는 요거 2개 정도밖에 없네. 선생님 혹시 저거 진짜 열매도 잘라보셨어요? 아,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아니요. 아, 왜요? 아니, 이거는 자체가 네. 보면은 왜냐면 저 지금 안 봐서 궁금하거든요. 저 진짜 열매를 자르면 안에 또 씨앗이 있을까? 뭔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까? 이 열매를 반으로 칼로 자르는 과정에서 칼자국이 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겉에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 이런 재질?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색깔, 이런 조직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에 뭐 별다른 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열매이자 씨앗인 거예요? 열매이면서 씨앗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식물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위가 가짜 열매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얘들은 씨앗이 아니라 열매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네. 있어요. 그럼 씨앗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데. 근데 아까 쟤를 씨앗으로 보면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가? 이 장미과의 가짜 열매 속에 들어있는 이 열매들은 글쎄, 요거는 좀 더 내가 공부를 해봐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묵은 열매를 좀 볼 거예요. 얘가 5월에 달려있던 열매라고 했죠. 좀 더 열매가 많이 들어있죠. 아까 이제 성숙했느냐 덜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11월에 관찰한 열매에서 봤던 것보다 묵은 열매에서 보이는 열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성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씨네. 저게 위가 안에 들어있는 찐 열매. 아니 얇은 이거 지금 얇은가? 아니 넘어가. 이제 수피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 상록성 덩굴 목본이란 말이지. 이 부분은 땅에서 올라온 이제 그 줄기 부분, 그 줄기 기부 쪽 숲인데, 보면 젓갈색을 띠면서 세로로 길게 갈라지면서 벗겨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 수령이 꽤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바로 올라온 줄기 부분의 이 숲이는 이런 형태를 띈단 말이죠. 가시가 잘 안 보여요, 거의. 그런데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위쪽으로 가면 약간 이제 아까 그 아래쪽 거는 젓갈색을 띄었는데 얘들은 녹색하고 회색이 좀 섞여 있죠. 역시 가시들이 보이고 세로로 길게 갈라지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좀 더 올라갔더니 좀 더 녹색이 강해지고, 그리고 가시들도 보이고. 그런데 껍질 벗겨지는 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린 가지들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좀 더 위로 갔더니 더 녹색을 띠고, 완전히 덩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뒤엉켜 있죠. 얘들은 이제 2년 묵은 가지. 그 1년지에는 샘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샘털들이 이렇게 가시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줄기 쪽에도 가시들이 남아 있고, 이 일년지에도 샘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시들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왕찔레나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황단나무, 그 목포 요달산에서 자라고 있는 황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푸른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